오늘 문화부 유튜브 첫 소식은 김어준 정청래 손잡고 친문의 귀환 노린다라고 하는 제목 갖고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지금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문화부 유튜브 화면에 뉴스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어준 요새 화제죠. 지난번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전인수 씨인가요? 그 전 MBC 기자의 폭로로 이것이 설랑설레뿐만 아니라 거센 후폭풍을 일으켰죠. 단독 보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는 건데 공소 취소해달라라는 뜻을 검찰 고위직에 전달을 했고, 검찰은 이게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소 취소랑 검찰 수사권을 거래하려는구나.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담으면서 여기까지 또 팩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아주 깊이 있는 취재에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그 뒤에 파문이 확산됐는데 김어준 씨 어쨌든 취재의 이제 기초 토대로 놓고 보면 ABC로 보면 사실은 이제 이 팩트 체크라든가 크로스 체크, 그다음에 반론 등등 해서 이 그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엉터리 기사입니다. 엉터리 기사인데 실제 이의 사정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취재의 기법상 보면 이거 엉터리 기사인데, 그리고 나서 후폭풍이 일고 나서도 김어준 씨 사과하라고 하는 친명계의 거센 요구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네, 보통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날 때는 이제 자기 발언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과하거나 이런 정도의 이제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 이 정치 커뮤니케이터 김어준 씨 그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신감이죠. 무슨 자신감입니까? 결국은 여권, 집권 세력 내 권력 구조를 내가 장악할 수 있다, 내가 움직인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방송이 나갔을 때, 유튜브 방송이 나갔을 때 결국 그럼 검찰 고위직 인사의 공소 취소를 좀 노력해달라고 메시지를 줬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누가 봐도 측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고위직 인사가 누구냐, 그래서 정성호 법무장관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정성호 장관과 이제 봤는데 정성호 장관은 저에게 절대로 나는 그런 메시지를 낸 일이 없다, 보기도 하고 저렇게 전화 취도 했습니다. 네, 절대로 나는 검찰에 어떤 메시지도 준 일이 없다. 그러면서 내 말 못 믿겠으면 전화기 까라면 까겠다. 그래서 그때 내가 까라 부를 거를 차마 까라고는 못했고, 정성호 장관은 제가 친분이 많은 분인데 나름 그 진정성은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저거는 믿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어준이 여권의 권력 구도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 자신감의 근거, 근자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실제로 자신감의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당심입니다. 당심. 김어준은 집권 세력,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원 구조가 자기의 정치적인 안전판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고, 이 당심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죠. 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8개 사건, 12개 혐의, 그리고 이걸 통폐합해가지고 해서 5개 재판에 넘겨져가지고 사실은 지지난해 계속 재판을 받아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집권 후에 헌법 84조 해석 여부에 따라서 법원이 헌법 84조의 이 해석도 해석이지만 사실은 이제 집권 후에 그 강력한 이 권력 앞에서 법원이 사실 약간은 회피 내지는 굴종적인 모습을 보인 건데, 법원이 하나하나 이걸 물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무기한 연기되다시피 한 건데, 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그러나 꺼진 건 아니죠.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 법원이 대통령 임기가 진행되면서 임기 도중에라도 재판을 제기할 수는 있는 거예요. 예. 법원이 한다면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그는 그렇고, 그것 이외에 대통령이 임기를 지난 후에, 퇴임 이후에도 또 법원이 재판을 제기할 수 있죠. 임기 전에 하면은 하는 대로 권력 누수 사태가 올 것이고, 퇴임 후에 하게 되면은 그거는 대통령 퇴임 후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판이 완전히 제거되는 거죠.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 리스크 어떻게든 공소 취소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당심을 움직이고 사업 리스크에서 공소 취소를 실제로 법원과 검찰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거대 여당의 당심을 움직일 수 있는 김어준 권력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좀 이러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여권의 권력 사슬은 제가 정리한 바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민주당 강경파를 통제 못합니다. 민주당 강경파를 통제 못하는데 민주당 강경파는 결국은 강렬한 그 강성 지지층에 종속되어 있어요. 민주당 강경파는. 그리고 그 당원들의 의식구조, 의식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뭐니 해도 김어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김어준이 그 당심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당심을 바라보면서 소위 정청래 체제의 당 지도부가 움직이고 대통령은 이제 그거에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위 민주당의 권력 구조, 권력 사슬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은 당을 필요로 하고요. 당은 지지층 요구에 따르고 그리고 지지층은 김어준을 소비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것이 민주당 또는 더 넓게 보면 여권 집권 세력의 권력 사슬 구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이 과연 그럼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김어준이 노리는 것 간단하게 얘기하면 친노의 부활 그리고 친문의 귀환입니다. 김어준은 문재인 때는 문재인이 아니라 그 전에 노무현 때는 노무현이라고 하는 보스를 향한 팬덤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또 문재인과 강렬한 동맹을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대에 와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권력과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두면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상호 아직까지는 뭐 좀 상호 억지, 뮤추얼 디터런스가 작용하는 그러한 구조로 나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김어준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그렇게 팬덤을 형성하면서 좋아했던 친노무현 세력의 부활 그리고 또 자기가 동맹을 맺었었던 지난번에 북커선트 김어준이 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왔었죠. 그때 문재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김어준이가 앞으로 형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아우님.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에 가까운 거예요. 예, 그 친문의 귀환을 노리고 있다. 이게 목적이다. 그럼 친문의 귀환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래도 친노와 친문의 그 정통성을 나름 이어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지금 정청래 당 지도부 체제를 계속 유지, 온전 발전시켜야 되겠다. 계속 유지, 온전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당대표를 연임시켜야 되겠다. 이제 여기까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즉, 정청래와 김어준 간의 연합군이 지금 형성됐다. 여기에 또 가세한 게 누구죠? 유시민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얼마 전에 매불이라고 하는 좌파 매체, 유튜브 매체에 출연을 해서 그 얘기를 하죠. ABC론을 얘기합니다. A그룹은 가치를 중시하는 그룹. 즉, 노무현부터 문재인, 이재명으로 김대중, DJ부터 이어져 왔던 그 정통, 말하자면 이제 지지층. B는 이익을 중시하는, 지금 당장 이재명 그룹에 딱 이재명의 대통령에게 달라붙어서 정치적 이익을 누리는 세력. 그 다음에 이제 C그룹은 뭡니까? 바로 가치와 이익을 결합해가지고 가치도 추구하는 척 하지만 또 이익도 추구하는 혼합형. 이 C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 이재명 세력이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정치인들도 포함해서 핵심 팬덤들이 있죠? 여기를 전부 다 B그룹을 몰아넣은 거예요. 각하시킨 거죠. 예, 완전히. 이렇게 해서 유시민이 바로 이 정청래 김어준 연합군에 가세하기 시작을 했다. 이래서 굉장히 볼만한 싸움이 됐다. 어떻게 보면은 친명과 친문의 싸움 구도로까지 이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 핵심이 정청래 지도부가 있고 그것을 뒤에서 움직이는 김어준이 있고 유시민이 도와주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재명이 굉장히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정청래 김어준 연합이 당권 연임을 성공시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청 간에 그나마 유지되어 왔던 뭐라 그럴까요? 이게 어떤 상호 억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한쪽을 공격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쪽도 이쪽을 공격할 것입니다. 당이 청와대 대통령을 직격을 하면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대통령이 움직일 수단이 많은데, 예. 권력의 어떤 권력 자원의 어떤 자의적 동원이,
가능한 집단이 대통령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그걸 동원해서 또 이게 당을 가만두지 않겠죠. 정청래 지도부 체제를. 예. 그럼 서로 뮤처얼 이게 이 디스트럭션이 되는 거예요. 상호 확증 파괴, 핵이론입니다. 핵이론. 상호 확증 파괴가 되니까 그거를 말잘하고 잠시 이제 전부 휴전한 상태로 상호 억지가 돼 있는데 이 상호 억지가 무너지고 김어준 정청래 세력이 연합을 해서 이게 친문의 귀환을 노릴 때 상호 억지는 무너지고 그리고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연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나는 급속한 권력의 시프트, 권력의 이동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어떻게 여권의 권력 구도가 형성되어 갈지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